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하는 정보의 바다가 어느 곳에서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상상조차 어렵겠지만 당신이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행동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벽 없는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겠죠? 이런 이야기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들리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북한 주민들이 매일 감내하는 잔혹한 현실이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자유라는 가치가 그곳에서는 얼마나 처절하게 박탈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시의 손길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치밀하게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진짜 모습에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북한 사회의 감시는 거창한 국가기관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이웃의 눈과 귀에서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인민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주민 조직은 단순한 이웃 모임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념을 주민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심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감시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나를 감시하고 나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를 국가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몇 번씩 열리는 생활총화라는 비판회의는 이러한 상호감시 체계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벽에 걸린 선전 포스터 아래에서 진행되는 연극처럼 주민들은 서로의 사상적 결함이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하죠. 누가 얼마나 솔직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는지 그 태도마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는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감시는 심지어 아이들의 세계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친구의 사소한 행동이나 부모님의 말을 고발하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순수해야 할 어린아이들마저 감시의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매 순간 망설이게 만드는 이 압박감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살아갑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문틈으로 누군가 엿듣고 있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선이 항상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일 겁니다. 특히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민반은 외부 세계의 소식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최전선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몰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손, 혹은 국경 너머에서 몰래 들여온 외부 영상이 담긴 USB를 숨기기 위해 벽을 뜯는 손 같은 장면들은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외부 정보의 갈증을 느끼고 또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웃의 눈과 귀가 곧 국가의 감시망이 되어 주민들의 일상에 불안과 불신을 들이우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 사회는 물리적인 벽이 없어도 이웃의 눈과 귀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어떻게 개인의 통신수단과 이동의 자유, 심지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까지 뻗쳐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한 사회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감시망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이웃의 눈과 귀가 곧 국가의 감시망이 되어 주민들의 일상을 옥죄는 모습은 마치 물리적인 벽이 없어도 거대한 감옥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이 감시의 그림자가 어떻게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이동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동의 자유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국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더 나은 생계를 찾아 나서는 평범한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저행증명서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인데요.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당이나 국가사업과 연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어렵사리 여행증명서를 손에 넣었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기차역이나 도시의 입구마다 삼엄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굳건한 표정의 군인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혹자는 아픈 부모님을 찾아가기 위해 혹은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릴 곡식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섰다가 단지 서류 한 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야만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목마다 놓인 검문소는 단순한 통제 수단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고립시키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원천 봉쇄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을 막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주민들을 체제 안에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은 이 감시망이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는지 짐작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장마당은 어떨까요? 언뜻 보기에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국가의 감시망은 예외 없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마당은 주민들이 외부 물품을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보위부 요원들은 일반 주민으로 위장하여 장마당 구석구석을 면밀히 감시하고 다닙니다. 이들은 은밀한 눈길로 주변을 살피며 불법 물품 거래나 외부 정보 유통의 낌새를 포착하려 애씁니다. 갑작스러운 단속반의 출현은 장마당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상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물건을 숨기거나 도망치기 바쁘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죠. 몰래 들여온 외부 영상이 담긴 USB를 거래하는 은밀한 손길이나 외국 라디오를 듣는다는 소문 하나로도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장마당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터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끊임없이 불안과 경계심에 시달립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선 경제 활동조차도 감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커녕 외부 문물이나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장마당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삶의 터전마저 감시받는 이들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함께 깊은 생존의 압박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네, 장마당의 모습은 단지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이처럼 생계를 위한 작은 몸부림조차도 늘 감시의 눈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들의 모든 일상은 국가의 치밀한 통제 아래 놓여 있죠. 이웃의 따뜻한 눈길은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의 칼날이 되기도 하고 가족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마저도 조심해야 할 비밀이 됩니다. 이른바 긴민반이라는 생활 단위는 주민들 간의 상호 감시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웃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사소한 행동 변화 하나하나가 곧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보다는 경계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혹시 모를 밀고에 대한 불안감은 주민들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심어놓는 것이죠. 외부 세계의 정보는커녕 다른 이의 사상에 대한 의심조차 발설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로운 생각의 싹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감시의 그림자는 비단 물리적인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손안에 쥐고 있는 작은 기기, 즉 휴대폰이나 라디오 같은 통신수단 또한 주민들을 옥죄는 또 다른 족쇄가 되곤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롭게 전 세계와 소통하며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지만 북한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는 국가보위부의 철저한 감시망 아래 놓여 있어 사적인 대화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는 시도는 더욱 가혹하게 처벌됩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서 몰래 들여온 휴대폰으로 가족과 짧은 안부 통화를 하려던 이들이 발각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어둠이 내린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외국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간절한 손길 속에는
외부 세계를 향한 지독한 갈망과 함께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교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이 외부 정보에 목마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정보가 자신들의 닫힌 세상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한 줄기 빛이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하죠. 통신 감시의 그물망은 인터넷 사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북한에는 외부 인터넷이 아닌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인트라넷만이 존재하는데요. 제한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는 이곳에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풍부한 지식과 문화로부터 완전히 고립됩니다. 마치 거대한 정보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섬처럼 그들은 진실의 빛에 접근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 컴퓨터 사용 또한 엄격히 통제되며 외부 영상이나 자료가 담긴 USB나 SD카드를 몰래 숨기기 위해 벽을 뜯거나 땅속 깊이 묻는 행위는 그들에게 일상이 된 절박한 저항 방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기동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발에 족쇄를 채운 듯 거주지 이전은 물론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국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려면 여행증명서라는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기차역이나 도시의 입구 검문소에서는 군인들이 증명서를 철저히 검사하며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과 답답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병든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없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도 없으며 그저 정해진 곳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하죠. 심지어 국경을 넘어 외부 세계로 탈출하려다 발각될 경우 상상조차 힘든 가혹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거나 높다란 철조망을 넘으려다 총탄에 쓰러지는 그림자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에서는 평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깊은 한숨이 느껴지는 듯하죠. 이처럼 북한 사회는 주민들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웃의 시선부터 첨단 통신 기술, 그리고 물리적인 이동의 제약까지 모든 요소가 한데 얽혀 마치 벽 없는 감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숨 쉬는 것조차 감시받는 듯한 이들의 삶은 과연 긴간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이동이 그들에게는 단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